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머신센터 실무 자격증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도면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밀링 가공 작업, 공개 도면 3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요. 자, 이 도면을 가지고 가공 형상 스케치 및 가공 경로 생성 작업을 하고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 검증 작업, 끝으로 NC 데이터 확인 및 편집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은 보시는 것처럼 표면, 센터 드릴, 윤곽 황삭, 윤곽 정삭, 윤곽 황삭 가공할 때 정삭 이유는 0.2mm 두도록 하고 공구는 다음과 같이 여기 목록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공구를 활용해서 작업할 거고요. 예제 도면하고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도면을 잠깐 해독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가로 70에 세로 69 소재 크기고, 그 다음에 22T다, 그죠? 두께는 22고, 그 다음에 여기 형상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지금 윤곽의 형태가 같이 포켓하고 묶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윤곽으로만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어차피 좌보정 하향 절삭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윤곽 가공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겠죠. 포켓 형상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얘가 포켓인데, 이 포켓 부분이 좀 열려 있어서 윤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윤곽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폭 14,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건 없고, R은 뭐 5.5 이렇게 돼 있고요. 깊이 가공은 자, 여기가 5mm죠. 그러니까 윤곽의 이 밑부분이 여기도 포함해서 이게 5mm입니다. 단면이 이렇게 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친 단면을 쳐다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도 윤곽 부분에 해당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깊이도 5mm, 이쪽 깊이도 5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캠으로 와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머신 그룹에 밀 디폴트, 즉 밀링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마스터캠에서는 머신 센터, 여기 머신 종류가 밀링 선반이 있는데 이게 머신 센터고 이게 선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머신 그룹 밀 되어 있다는 소리는 머신 센터라고 이해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원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텐데 소재 전체 크기가 70에서 69니까 저는 사각형 그리기 이용해서요. 원점 찍고 가로로 벌려서 가로로 70이고 세로는 69라고 설정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상단에 보면 스마트 치수라고 있거든요. 노란색 전구 모양. 그래서 선을 클릭하고 당기면 70, 또 선을 클릭하고 당기면 각각 치수가 나오죠. 이렇게 치수 확인을 하시면 돼요. 되셨고, 한번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됐죠? 그럼 치수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살짝 넣고 진행해도 되고요. 우선 확인했으니까 클릭을 해서 저는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왼쪽 요 윤곽 쪽 이쪽에 틈새가 여기 2.5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4mm라고 하는 부분이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라는 숫자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치수선들 보조선들 때문에 보이긴 안 보이긴 한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뻗어져 올라나가고 있다 그죠? 어쨌든 저는 왼쪽 기준에서부터 한번 그림을 이제 스케치를 해 나갈 건데요. 상단에 보면 이동 옵셋 이용하셔서 그 2.5라는 숫자를 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단 이거 하나 그리겠습니다. 얘 하나 그린 건 요 선, 여기에 있는 선 하나 그리신 거죠? 예, 요거 하나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막힌 부분 요까지가 보면 65.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65.5라고 주고 이 선을 한 번 더 옵셋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 꼭대기가 보니까 59가 있는데 59는 5mm 위에서 오자 그죠? 그러니까 5 옵셋 59로 옵셋 할게요. 5 옵셋 하나 하고 적용 그 다음에 59라는 숫자로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적용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아까 높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한 개 더 하고 지나갈게요. 4라고 해서 4를 한 개 더 옵셋 할게요. 확인 눌러주고 되셨죠? 선이 이렇게 겹치지만 좀 기억은 잘 하셔야겠다 그죠? 우리는 요까지가 3mm예요. 왼쪽에서는. 예,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가 보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밑바닥도 좋고 여기 3mm 기준에서 좋고요. 자, 여기서부터 4, 14, 16.5에서 5mm 여기 5도라는 각도를 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선을 이렇게 꺾어서 그리려면 캐드 방식으로는 여기에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겠지만 마스터캠은 좀 편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 델타 값을 이용해서 즉 상대 좌표 값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식이 있어서 곧장 선을 그리기로 들어가셔서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를 찍겠습니다. 바닥 쪽 찍어서 자, 여기 데이터 창이 열리면 여기 증분값을 넣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는 x 값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x는 제로고 y 값만 다 더해서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0,
콤마 앞에 이 부분 0쪽이 x 부분이고 뒤에는 y 쪽인데 근데 여기서 암산을 해야지 y가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스터캠에서는 여기서 이 창에서도 연산이 되기 때문에요. 4 더하기 14 더하기 16.5라고 주고 엔터를 치면 선이 곧장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 연자리를 클릭해주고 요 사이에 각도를 주면 되는데 여기 5도라고 써있다고 이거 5도로 주시면 안됩니다. 여기 5도는 90도에서 5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상으로 90 빼기 5도를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인 거 확인하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찍어보면 30.5 맞습니까? 암산하면 나오죠?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증폭값 방식으로 선을 그리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연산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다시 들어오고요. 자, 그럼 이 선은 이제 나중에 선 정리할 때 하면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온 여기 있죠? 과속 방지턱 같이 생긴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원점이 여기다, 그죠? 그럼 이 원을 먼저 그려놓고 이 원의 센터를 이용해서 얘를 좀 그려나가면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도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 포인트 기준의 x는 35, y는 14 더하기 4 더하기 14 더하기 16.5 하면 여기 원점 나오죠. 자, 그래서 증폭값 방식을 이용해서 원 그리기 누르시고 왼쪽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고요. 자, x는 35, y는 아까처럼 4 더하기 14 더하기 16.5 해주시고 엔터를 땅 때리면 센터에 여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 그려주고 얘는 지름이 8이죠. 맞습니까? 8 내리니까.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8자리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 보조선을 그려놓고 중심점에다가 바로 그려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증분값 방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그리는 방식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호 그릴 땐 마스터캠에서는 원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곧장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은 센터는 똑같으니까 여기 찍으면 되죠. 그래서 얘 원.8 드릴을 먼저 그린 겁니다. 요 센터 때문에. 찍어서 적당히 크게 해줬고 여기에 반경이 32.5라고 되어 있습니다. 32.5라고 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요. 자, 필요 없는 선들을 트리밍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트림 가지고 이용하셔서 자, 여기 빨간 장대 켜놓고 여기 트림, 그 다음에 안쪽 여기까지 트림 해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은 왼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십시오.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쪽은 필렛이 오네요. 그럼 이건 오늘 할 수 있으니까 내비두고. 자, 그림상으로는 보면 여기 되게 공간이 넓죠. 근데 제 거는 공간이 좁고, 그죠? 자, 이거는 치수상으로 이제 따지고 보니까 얘가 2.5고 2.5 넘어서의 65.5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이게 68이 되죠. 5가 더해지고. 그래서 여기는 2mm인 거예요. 그죠? 그냥 보이기는 되게 5mm 되게 5mm나 6mm 정도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리면 여기 2mm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스 보이십니까? 5mm 떠서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처음에 그릴 때 여기 4mm였고 그죠? 여기가 5mm였죠. 자, 요거 기준에 요 5mm 기준에 여기 10이라고 하는 부분 자, 저는 이거 그냥 옵셋으로 하겠습니다. 10이라고 주고 이 선입니다. 여기 5mm 떴는 거 요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23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23이라고 주고 얘를 왼쪽으로 확인 눌러주고요. 그럼 각각 여기 R 잡으면 되죠. 근데 여기 도면상에서는 여기 괄호치고 아래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가 10이니까 사실 여기 R은 6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치수를 특별히 해주는 이유는 여기도 원호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참고해라 여기 아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치수는 굳이 안 줘도 상관없지만 이 부분이 R 원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참고 치수로 보라고 R을 참고 치수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선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상단에 가면 필렛 기능이 있어요. 요거 하나 눌러서 그리고 필렛은 6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선택해 주고 또 얘하고 얘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꺾입니다. 얘 눌러주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선은 뭐 이따가 정리하면 되니까 두고요. 그럼 안쪽에 여기 십자 모양 그릴 텐데 여기 보니까 26.5가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럼 최초에 그렸던 얘 가지고 26.5 또 12 만들어주시면 여기 중간에 도로를 낼 수 있겠죠. 상단에 이동 옵셋 이용하셔서 26.5라고 주고요. 여기 찍어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보입니다. 10이라고 주고 여기서 찍어서 또 하나 보내고 적용 누르고 되셨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소리네요. 중간에 쭉 올라타서 연결되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연결되는 게 요 중심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14니까 좌우가 대칭이니까 7mm 가서 10mm,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 왼쪽도 17이죠. 그리고 아래 사이즈는 14, 여기는 똑같네요. 그죠? 요거 두 개는 일단은 똑같네요. 물론 여기 C는 잡혀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자, 그러면 저는 원을 바로 그리겠습니다. 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점 콩 찍어서요. 가로로 아까 여기 7, 10이었으니까 17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곧장 17 주고 그냥 엔터 치시면 원을 바로 17mm 띄워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y는 안 넣어도 됩니다. y는 뒤에 거는 생략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14라고 주시면 하나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중심 기점으로 이쪽에 똑같이 대칭되어 있죠. 상단에 가면 이동, 대칭 이동 누르셔서 요소 선택하고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대칭하는 방식은 요 방식이죠. 센터 찍어서 저쪽으로 넘기게. 그러면 센터를 찍어주시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선으로 좀 연결해 주시면 요런 선들이 만들어지죠. 직선으로 4분점하고 4분점 있고요. 또 4분점하고 4분점 이어주시면 형태가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 C 모양은 또 선 정리할 때 하시면 되니까 됐고요. 그리고 중심 기점으로 상단으로는 여기도, 여기 기점으로도 얼마입니까? 여기가 7, 14. 여기도 똑같았나요? 그죠? 요거 기점으로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았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뭐 어레이를 했어도 되지만 우선 여기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7하고 14 똑같으니까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 누르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0, 이번에 17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X는 생략할 수 없어서 0, 넣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14라고 해주시면 사이즈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해하는 선들이 보이니까 우선 걔는 트림으로 일단 커팅해 놓읍시다. 여기는 커팅해 놓고 헷갈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선으로 뽑아 내리시면 되겠죠. 4분점 클릭해서 찍어 내리고, 여기도 찍어서 내리고, 자, 확인 눌러주시고, 필요 없는 선들은 미리 딜리트 해주시고, 그럼 얘들을 선 정리하면 요 십자 모양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니까 여기 60도 60도라고 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조금 특이한 모양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여기 좀 포인트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 10이라고 하는 그 사이로 60도, 60도, 즉 120도로 이렇게 열린 어떤 형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릴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에서도 선을 바로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선으로 눌러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교차점 콩 찍고요. 여기서 X가 얼마 지나간 겁니까? 7이죠? 이 기점으로는 7 갔으니까 7만 해주고 Y는 변화 없으니까 생략하고 엔터 쳐주시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요 만들어진 선을 좀 대충 좀 길게 빼놓고요. 일단 한번 클릭해 놓고요. 결국 요 선은 각도상으로는 몇 도입니까? 여기가 90도고, 60도라는 소리는 수직으로 좌우로 30도, 30도라는 소리죠. 즉 수직으로 90도에서 30도가 더해진 값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90에서 30을 더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 교차점 기점으로 또 12에서 또 각도를 주는 선 만들면 되니까 선 누르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교차점 콩 찍고 X만 얼마예요? 10이고 Y는 변화 없으니까 엔터. 자, 적당히 방향 틀어주고 요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에서 30도를 빼야 되겠죠. 90 빼기 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요 높이는 14라는 숫자 보이십니다. 그죠? 옵셋으로 14라는 숫자 주고요. 14라는 숫자 주고 바닥에서 위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필렛 주면 모양 갖춰줄 겁니다. 상단에 다시 필렛 누르시고 R6인지 확인하고 선과 선, 또 선과 선을 이어주시면 모양은 이렇게 완성되죠. 자, 그러면 선을 이제 어느 형태가 좀 갖춰졌으니까 이제 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는 김에 할게요. 얘를 트리밍을 할 때 얘도 캐드하고 똑같은데 얘를 이렇게 트리밍 해버리면 저쪽이 날아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중간에 한번 트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트림 이용하셔서 중간에 한번 터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필렛 들어가셔서 여기 필렛 값이 특별히 안 써있죠. 필렛은 보이는데 그러면 도면 밑에 그렇군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R은 얼마라고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라고 파악했으니까 상단에 필렛 들어가서 2라고 바꿔주고 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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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이거 완성됐고요. 이쪽 부분은 그냥 트리밍이다. 그죠? 상단에 가서 트림 이용하셔서 요거 트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고 이상 없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도 다 트림 해주시면 되겠네요. 필요 없는 선들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왼쪽 위에 모서리도 모양 만들어졌죠? 됐고, 자, 그 다음 여기 상단에 보면 2-R 5.5라고 된 이 부분 보이죠? 여기 나리선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 공구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여기 가공이 덜 될 거예요. 미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R을 여기 잡아놨는 것 같습니다. 자, R 들어가서 R 값은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5.5라고 선택 확인해 주시면 R이 이렇게 잡히겠죠. 우리가 쓰는 공구가 황삭이든 정삭이든 쓰는 공구는 10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코너의 반경은 R5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R5.5라고 이렇게 표기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확인됐고, 필렛은 여기 옵니다. 그럼 여기는 5라고 주시면 되겠죠. 요쪽에서 말하는 5하고 이거 5하고 이거 5는 다른 거죠. 공구 안쪽으로 파고들 때고 얘는 바깥에서 도는 거니까 이 바깥쪽 도는 건 실질적으로 뭐 R1이 되든 2가 되든 상관은 크게는 없지만 도면에서는 5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R, 여기도 선을 R 잡아주면 밑에 선이 잘리겠지만 괜찮겠네요. 없어도. 그러면 이건 R6이라고 곧장 잡아주시고 트리밍 할 필요 없이요.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되죠. 확인 누르고. 결국 공구가 여기 타고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빠져나가고. 됐죠? 그리고 여기가 5mm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지금 교차된 이 선, 이 부분은 4mm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트림 이용하셔서 우선 이렇게 끊어주시면 이쪽 모양 완성됐다. 그죠? 예. 됐고, 상단에 올라가면 여기 R이 잡혔습니다. 얘도 중간에 이렇게 길을 터놔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길을 일단 터놓고, 예, 볼게요. 필요 없는 선 또 얘들도 필요 없겠다. 그죠? 미리 해주고. 자, 여기 날선 부분은 각각 R, 요거, 표시는 없었지만 요 부분도 각각 다 R2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뭐 2로 돼 있으니까 여기 주고, 여기 주시고, 여기 주시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C 못따기 C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단에 가서 못따기 요소 바꿔주시고 C는 4라고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 없고요. 그럼 공고 이렇게 타고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그냥 트리밍 해주시면 아마 작업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꼭 확인 눌러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상으로 한번 검도를 하고요. 가공 형상을 다 스케치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자, 선 따라 올라가고 R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죠. 그죠?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전반적으로 다 깊이는 도면상에서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두 날짜를 쓸 거니까 깊이를 분할해서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형상은 다 갖춰졌으니까 이대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됐죠? 자, 왼쪽에 가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3차원 가공 모습도 좀 볼 거니까 공작물 설정 들어가셔서요. 가로 방향 X는 70이고 세로는 69라고 써 있고 두께는 아까 22T라고 그랬죠? 22T. 근데 이제 제가 요 표면 가공도 여기 할 거라서요. 그러니까 1T 정도를 상단에 1mm 좀 넣겠습니다. 22 더하기 1mm 정도. 자, 그러면 모서리는 왼쪽에 기준 잡고 Z를 요거 1 정도 해주셔야지 1mm가 위로 살짝 뽑힙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심 기점을 요게 1mm 제가 뽑아놨고요. 그다음 요 기점을 밑에가 요거 22mm 22mm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실제로 소재를 이제 공구를 날림 이제 보내면 요 부분도 가공되는 모습을 확인되겠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에 들어오시고요. 자, 공정상으로는 표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을 따라갈게요. 공구.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는 6번 공구로 100파이에 6날. 자, 상단에 가면 가공 경로, 표면 가공 들어가셔야 되겠죠? 표면 가공. 그 다음에 표면 테두리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상 없이 다 선택됐고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 공구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자, 그러면 공구 목록 안에서 페이스 밀, 요게 페이스 커터 혹은 플레인 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페이스 커터라 부르기도 하겠죠. 자,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는 제가 6번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절삭지름은 일단은 100파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나온다고 나와요. 뭐 이상한 말 뜨죠. 물론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를 110 해주시면 모양이 나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키워주시면 비주얼상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번호 6번 하기로 했고 날수는 6개라 그랬고 자, 속도는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데이터,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페이스 커터는 Z면으로 내려오면서도 G01 속도가 필요하고 XY로 움직일 때도 G01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지금 페이스 커터에서 이송 속도 이 부분의 70의 의미는 XY 쪽으로 움직일 때 XY로 가공할 때 그러니까 G0123에 해당하는 피드 값이고 여기 Z 방향으로 내려올 때
예, 내려올 때 이송 가공할 때의 피드 값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F70, F70이고 여기는 S700이겠죠. 이거 속도 차이를 조금 한번 주고 한번 그 차이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송 속도. 그 다음에 Z 이송 속도. 확인 끝내기 누르시고요. 문구가 만들어지고요. 자, 요 메시지는 요 주의 메시지 끄기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자, 절삭 파라미터 잠깐 들어오셔서 한쪽 방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파이니까 소재는 70이고요. 한 방에 하겠습니다. 원패스. 그러니까 한 방에 가공했다는 뜻이고 여유는 줄 필요가 없죠. 정삭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베이스 커터는 정삭 가공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비 두고 가공 깊이는 나눌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자,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숫자를 특별히 바꿀 건 없고요. 절대값으로만 다 옮겨주시면 됩니다. 재료 상단 1mm는 이렇게 돼 있겠죠. 재료 상단 1mm. 상단 1mm 올라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Z에서 아까 보셨죠. 절삭류 들어오셔서 ON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뭔가 선이 하나 생겼죠. 가로로 지나가는 선. 자, 여기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베이스 커터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잠깐 세우고요. 자, 얘를 정면도로 보게 되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소재가 1mm를 여기 진입했죠? 예, 소재 상단 1mm가 있었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되셨죠? 자, 다시 플레이 이제 스톱 시키고 다시 플레이하고 됐고요. 자, 다시 평면도로 돌아와서 그럼 얘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G코드 한번 우리 한번 뽑아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할 게 좀 있죠. 자, G1 누르셔서 포스트 프로세싱. 네, 포스트는 mppend 요거 써서 지나갔고요. 얘는 그냥 일단은 이름 없이 t.nc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창이 하나 열리고 그 창 안에서 이제 여기 지금 방금 지나갔던 공구들의 각각의 어떤 위치 피드 값들이 다 계산된 G코드가 이렇게 생성되겠죠. 되셨죠? 예, 이렇게 생성되고요. 좀 G54 보시면 Z 안전 높이 그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Z축 이송 속도가 우리 80 줬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송 속도 70 줬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Z값 즉 안전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G01 Z 방향으로 G01은 80이고 그 다음 나머지 X, Y 쪽의 방향 피드 값은 70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 아까 RPM은 다 700 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우선은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작업 이어갈게요. 자, 그럼 요 센터점에다가 우리가 센터 드릴 꽂아야겠죠. 작업 순서상으로는 센터 드릴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센터 드릴 여기다 한번 꽂아볼게요. 자, 가공 경로 상단 들어가면 드릴 가공 안에 센터 드릴 탭, 보링 여기 다 들었습니다. 네, 리모도 다 들었고요. 자, 드릴 가공 들어가셔서 자, 원의 센터를 여기 찍을 건데 저는 이렇게 센터를 찍으면 그죠? 여기 갑자기 여기 센터가 여기 몰리잖아요. 사실 난 여기에 센터를 찍고 싶은데 근데 같은 위치긴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원을 그렸으니까요. 센터는 같죠. 자, 그런데 저는 도형 요소 자체에 센터를 찍겠다고 하는 이 방식으로 갈게요. 이걸 써서 갖다 대면 센터는 안 찍히고 원이 찍혀요. 즉 원의 센터를 잡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센터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원을 잡으면 원의 센터가 잡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 자체를 클릭해 주시면 원이 클릭이 되고 센터 표시는 없지만 확인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보면 점이 하나 잡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호가 원호죠. 자, 공구 들어가셔서 공구는 없지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센터 드릴은 2번 공구 쓸 겁니다. 하단에 보면 홀 작업 안에 센터 드릴 그림 클릭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 드릴 지름이라고 하는 3.18이 이 부분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되죠. 굳이 숫자를 바꾸려고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작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 센터 드릴은 아시겠지만 그냥 구멍 내기 위한 펀칭 역할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리 내는 거죠. 자,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는 아까 2번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데이터 값들도 이런 값들도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센터 드릴은 2번이고 드릴은 3번이에요. 됐죠? 요거 번호가 좀 틀렸군요. 요거는 5번이죠. 날수를 제가 구분 지었으니까. 요거 정정할게요. 얘는 1이고 얘는 5입니다. 정정하고 다시 자 2번 왔고 센터 드릴. 센터 드릴은 드릴 공구들은 Z 방향으로 찌르는 거 외에는 XY로 움직이면서 가공하진 않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이쪽에다가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쪽은 제로고 이쪽에다가 숫자 주는 값이 Z값으로 내려갈 때 가공될 때의 피드값 F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100으로 주고 이거 보기 속도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100, 1000만 줬습니다.
F100, S1000이라는 소리죠. 자, 끝내시고 공구 생겼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이제 사이클 적용 중에 드릴 카운터 보고 이게 제일 첫 번째 건데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G81, 82인데 우리 센터 드릴을 한번 찌르고 빼는 거니까 81 써야 되겠죠, 사이클. 근데 여기 정지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뭐 1초, 뭐 2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게 되면 이 숫자가 인식이 돼서 G82 카운터 4로 G코드가 나와요. 우린 여기 G코드를 82로 뽑을 필요가 없죠. 바로 찌르고 바로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G81입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켜고 다 절대가 옮겨 놓고 가공 깊이는 한 마이너스 한 2mm 정도만 살짝 흠집만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산으로 들어가셔서 플로드는 온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서는 또 얘도 안 보입니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 눌러보시면 살짝 여기 흠집이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mm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흠집만 낸다는 소리죠. 자, 평면 오시고 되셨죠? 네, 요렇게.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이제 드릴 가공하죠. 자, 분명히 센터 드릴 같은 센터에 드릴도 가공하는 거죠. 자, 그럼 가공 경로 들어가시면 드릴 가공 똑같이 들어가도 돼. 자, 여기 선택할 필요가 없이요. 여기 최종점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 직전에 센터 드릴에서 잡았던 그 원점 그대로를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위치는 그냥 그 위치를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최종점 아까 이용했고 공구에 들어가셔서 공구 없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새 공구 생성해서 드릴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 번호는 우리 3번으로 됐고요. 드릴은 8드릴이니까 지름 8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뭔가 바꾸는 데이터가 있긴 한데 사실 얘는 여기 드릴에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공구에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찾는 것보단 여기서 바로 즉석으로 숫자를 바꿔주셔서 사이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빠르겠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 번호는 3번이고요. 나이스는 2개. 드릴도 여기가 XZ 방향 쪽으로의 피드 값이죠. G01에 이건 0, 0고 지금 드릴 데이터는 교육용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셨죠? 끝내고 그럼 공구 3번 만들어졌고 저작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드릴은 81로 뚫으면 안 되겠죠? 20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팩 드릴 83 쓰겠습니다. G83이고 팩 값은 Q 값, 즉 1회당 절입 깊이가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절입 깊이 값인데 저는 3 쓰겠습니다. 그러면 Q3점이라고 뜹니다. 확인해 보면 되고요, 나중에.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완전히 됐고, 자, 가공 깊이가 소재 두께가 아까 여기 보니까 22니까, 그죠? 요거를 단순하게 그냥 마이너스 22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관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드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118도에 해당하는 드릴 날각이 뾰족하게 서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공 깊이 22는 드릴 요 끝까지라서 실제적으로 요 부분이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내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mm를 더 해주시면 엔터 치시면 5mm를 더 내려서 가공할 수 있어요. 약 한 5mm 정도만 더 내리면 관통됩니다. 물론 드릴이 점점 커질수록 여기는 5mm는 부족하죠. 10파이 이하는 5mm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좀 잡으시면 돼요. 뭐 20파이 이하는 뭐 8mm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10파이 이하는 한 5mm 정도 더 내린다고 이해하시고 여기다가 소재 두께보다 5mm를 더 내려줬습니다. 됐고 절삭류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켜져 있죠. 왜냐하면 이 직전에 센터 드릴에서 작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맞죠? 확인 눌러주시면 진행이 됐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얘도 다시 정면 보셔야지 온전히 깊이 된 거 보십니다. 요 공구의 끝이 여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 온전히 됐죠? 관통하겠죠? 다시 평면 들어오시고 자, 이제 한번 윤곽 이제 돌려볼 텐데요.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윤곽 가공 들어오고요. 자, 여기만 한번 클릭해보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그냥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희한하게 이렇게 잡아주네요. 그죠? 공구가 이제 이렇게, 근데 공구가 이렇게 들어간다네요.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 우보정 아닌가요? 맞죠? 자, 일단은 빠져나오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빠져나올게요. 자,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찍었더니 얘가 이쪽을 잡네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좌보정이 되려면 요게 공구의 라인이잖아요. 요 부분이죠. 이 바깥쪽 말고 요 부분에 공구가 타야지 이게 가공될 텐데 이게 좌보정을 깎으려면 여기를 찍었더니 이게 우보정 형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화살표는 요쪽으로 한번 찍어주시면 어떨까. ESC 누르고 자, 가공 경로로 들어가셔서 윤곽 가공 누르고요. 여기에 한번 클릭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 방향이 반대로 됐죠. 이렇게 찍어주셔야지 좌보정 형태로 하향 절삭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는 10파이에 두 날이었습니다. 정상이율은 0.2 주자 그랬죠. 0.2mm의 정상이율을 주자고 했네요. 자, 공구 들어가고 오른쪽 마우스에 새 공구 생성 들어가서
10파이 두 날의 황삭 공구 엔드밀 들어가서 더블 클릭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자, 10파이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고 날수는 사실 의미는 없지만 제가 황삭 정삭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네, 두 날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송 속도는 간단하게 120, 120, 제로, 1200으로 쓸게요. 근데 요거 살짝 조금 차이를 줄게요. 차이점을 좀 보기 위해서. F120, F140, 그 다음 S120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끝내기. 그럼 1번 공구 만들어졌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컴퓨터 방식을 또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보정 형태에 대해서는 컴퓨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10파이의 두 날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벌써 먼저 내렸죠. 그리고 그 공구 쓰겠다고 일단 공구에서 설정을 하고 왔죠. 예. 자, 그럼 컴퓨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좌보정이라는 의미 나오지만 D값을 땡겨오지 않습니다. 예, D값을 땡겨오지 않아요. 네, 이건 일단은 한번 뽑아놓고 좀 보셔야 이해될 거고요. 우선 여기다가 0.2, 0.2라는 숫자를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삭 여유를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블로킹이 보이죠? 딱 봐도. 이 바닥 쪽으로, 측벽 쪽으로는 가공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삭 여유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림상에서 보면 이 바닥면에도 0.2를 남기겠다는 뜻이고 이 측벽에도 0.2mm를 남기겠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그 나중에 정삭 공구 가지고 그 나머지를 깎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삭 여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정 형태는 컴퓨터 방식이에요. 컴퓨터 방식. 그러니까 장비에서 이 공구 10파이의 두날, 즉 반경이 5니까 5에 해당하는 어떤 그 D값이라고 하는데 그 값을 장비에 굳이 넣지 않아도 이거 자체로는 정삭 여유 0.2mm 주면서 여기를 가공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뽑아놓고 나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깊이 가공 필요 없습니다. 10의 두 날짜리는 5mm 깊이는 한 번에 들어가니까 깊이를 필요 없고 측면도 어떻게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자 링크 파라메타는 당연히 절대값 다 옮겨주고 가공 깊이는 아까 소재 깊이가 마이너스 5였고요. 자 유절삭료는 여기서 ON 해주시고 그러면 특이사항 없고 공구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자 경로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온답니다. 예, 그럼 이상 없이 다 가공 됐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남은 건 나중에 센터 드릴이 이미 뚫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죠? 예, 의미는 없고 일단은 미삭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가지고만 우리 G코드를 잠깐 뽑아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요렇게 뜨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체크 요거 하나만 떴고 나머지는 체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일부분만 그 공정 뽑는 건데 맞겠냐고. 모든 공정 NC 뽑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아니요 누르시면 전체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린 그냥 예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가공 대상 작업을 미안합니다. 반대입니다. 자, 모든 자공의 작업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요 눌러주셔야지 얘만 NC가 뽑힙니다. 되셨죠? 네, 아니요 눌러주세요. 자, 마찬가지 아까 페이싱 즉 표면 가공했을 때처럼 페이스 커터 가공했을 때처럼 그 데이터만 이제 나올 건데 그 데이터는 황삭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54에 1200에 아까 숫자를 제가 120, 140, 1200으로 줬는 거 기억나세요? 비드값? 그래서 이제 G01로 Z 방향에서 내려올 때는 140이고 나머지 XY로 움직일 때는 120. 네. 그래서 이걸로 같이 해도 되고 구분을 해도 되고 저는 일부러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뽑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우리가 보정을 컴퓨터 방식으로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정삭 이유는 바닥 0.2, 0.2 남겼던 건 기억하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얘가 들어가는 깊이 값은 최종적으로는 4.8이죠. 왜냐하면 깊이는 5니까 0.2mm를 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4.8 남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측벽 쪽으로도 여기서는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측벽 쪽도 당연히 0.2mm가 덜 깎였을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지금 단순하게 이쪽 좀 계산하기 쉬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4mm라면 공구가 가공을 했으니까 사실 이쪽은 0.2mm가 더 깎였으니까 실제로는 3.8mm, 3.8이 되겠죠. 지금 가공하고 나서 이 부분을 측정해보면 따로 4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보이니어 캘리퍼스를 재면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3.8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0.2mm를 더 깎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데이터를 찾기는 좀 쉽지 않죠. 예.
자, 컴퓨터 방식으로 가공해서 그렇습니다. 보정을. 자, 여기 장보정에 해당하는 길이 값은 나오는데, 여기 D값, 즉 G41이나 42라는 용어는 안 나오죠. 맞죠? 그래서 그 보정 값을 다 그냥 계산을 시킨 거예요. 마스터캠에서. 이해되셨죠? 마스터캠에서 그 보정, 즉 G41에 해당하는 D값을 어떻게 불러와, 원래는 장비에 넣고 쓰잖아요. 그 반경값을 불러와서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없이도 지금 마스터캠 자체에서 CPy라고 하는 그 데이터 공급 그 값을 가지고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다 다 자동으로 계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G41이나 2나 좌보정, 우보정에 대한 데이터 G코드도 없고 D값도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바로 컴퓨터 방식이에요. 그 한편으로는 편하죠. 장비에 뭐 반격값 넣을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한 사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세팅을 되게 잘해야 돼요. 세팅을 굉장히 이렇게 잘 하셔야지 지금 컴퓨터 방식 쓰시는 게 좀 편할 수 있죠. 예. 수기 가공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여기 컴퓨터 방식이 약간 의외죠. 다시 들어가서 수기 가공 방식으로 스타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컴퓨터 방식이 아니라 컨트롤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D값이 나옵니다. 즉 G41이든 2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G41이죠. 자, 우선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고 확인 누르고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거든요. 업데이트 한번 치시고 얘만 다시 한번 G코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확인 눌러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G41이나 2가 D값이 이제 불러오는 그 데이터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컨트롤 방식으로 뽑는 게 이제 수기 가공할 때의 방식, 2D 가공할 수기로 2D 가공할 때 방식으로 아마 G코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이렇게 뽑힙니다. 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장보정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컴퓨터고 지금은요, 예, D값이 나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이 컨트롤 방식으로 마스터캠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수기 가공하실 때처럼 거기 장비에다가 반경값을 보정값 넣어 주셔야겠죠. 예, D001에 거기 해당하는 글 안에 그 해당하는 5, 그 반경값 5라는 값을 주셔야지 그 5라는 값으로 땡겨 와서 얘가 실제로 가공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보정에서 이 보정에서의 컴퓨터 방식은 내가 장비에다가 보정 반경값 집어넣을 필요 없이 마스터캠에서 설정한 공구의 반경값 그대로를 연산해서 뽑아주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컨트롤 방식은 수기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장비에 들어있는 반경값을 땡겨와서 그게 값이 있어야 그 땡겨온 그 값만큼 보정을 주고 가공하는 거겠죠. 그게 값이 없으면 낭패를 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긴 항상이 끝났죠. 그리고 이거 잠깐 한 번만 더 보면 아마 이렇게 미들싹된 부분이 눈에 보이시죠? 여기 0.2가 남았다는 소리죠. 양쪽으로. 여기도 0.2가 남았다고 했고 여기가 3mm인데 제가 3.8이라고 설명했듯이 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정은 뭐겠습니까? 예, 여기서 정삭 가공. 포켓이 없네, 그죠? 예, 포켓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좀 편하게 하려면 이 윤곽 그대로가 똑같은 윤곽인데 그냥 측벽만 나중에 깎을 때 한 번만 빼면 되니까 실제로는 얘를 한번 복사해서 밑에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수정하는 방법 어떨까요? 공구만 바꿔주면. 예, 저는 그 방법 쓸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 빨간색 여기 화살표 밑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붙이기 한번 하시면 똑같은 게 한 개 더 붙습니다. 되셨죠? 근데 조건은 좀 달라지죠. 왼쪽 마우스 조건 들어가셔서 자, 공구가 달라졌잖아요. 맞죠? 우리가 5번 공구 쓰기로 했습니다. 예, 아까 숫자 바꿨고요. 5번 공구 4날짜리.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평행 엔드밀 다음 누르시고 10파이 그대로 쓰시고요. 공구 번호는 아까 5번이었고요. 날수는 4날. 자, 속도는 조금 다 바꾸겠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 80, 좀 차이를 주려고요. 100, 그 다음에 제로에 이거 한 1800 정도 할게요. 자, 다음 누르고 끝내기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삭 반합니다. 컨트롤 방식이 아니라 잠깐 아까 컨트롤 방식으로 그냥 계속 유지했나 봅니다. 그럼 컨트롤 방식 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로 해주셔야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아까 윗부분의 황색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깊이 가공 들어가서 깊이 가공 넣을 필요 없고 측벽도 필요 없고 링크 파나 메터드 데이터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윤곽 황삭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나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데이터 다 들어갔고 절삭률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겠죠. 만질 거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되셨죠? 수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건 요렇게 떴는 거 보니까 지금 황사 갈 때는 컴퓨터 방식 쓴 것 같고 정사 갈 때만 요 컨트롤 방식 쓴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요게 요 부분이 지금 윤곽의 황삭 부분이었죠. 요 부분 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를 컨트롤 했다 그죠? 예, 컨트롤 했네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됐네요. 그죠? 자, 전체 체크하고 자, 그다음 전체에 대한 공정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센터들 페이스 커터 센터들 드릴 이렇게 봐서는 좀 잘 안 들어오죠. 페이스 커터가 지나가는 바람에 경로가 다 가려졌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 전체 공정에 대해서 상단에 들어가서 여기 모의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 3D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이 하나 더 열립니다.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창이 열리죠. 자, 그러면 요거 좀 켜놓고요. 최대한 해놓고 속도를 조금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 보시면 페이스 커터가 일단 밀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찔렀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윤곽 요렇게 타고 가고요. 자, 소재가 조금 폴더를 지워야 되겠네. 되셨죠? 이렇게 타고 가고, 이렇게 타고 갔다, 그죠? 네, 조금 이렇게 눕혀서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공구가 각각 타고 갔습니까? 보셨나요? 자, 그러면 가공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이 다 됐다, 그죠? 네, 가공상으로는 이렇게 색깔들이 좀 이상하게 묻은 이 부분들은 실제로 다 공구가 다 지나간 겁니다. 예, 예, 요거는 뭐 컴퓨터의 성능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띠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진 않고 실제 공구가 다 밀고 지나갑니다. 자, 3D 가공에서는 사실 확인할 게 내가 그렸던 스케치, 가공 형상 스케치를 어느 정도 벗어났냐, 들어갔냐, 그걸 확인하는데 이상 없이 다 치고 갔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페이싱 요거만 좀 줄이고 요거 네 가지만 볼게요. 그래놓고 여기 가공 경로 여기 검증을 한번 눌러보시면 속도가 조금만 줄이고요. 플레이 해보시면 센터 드릴 찌르고 이렇게 타고 가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 또 마찬가지. 자, 우리 둘 다 컨트롤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공구가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이상 없이 되셨죠? 자, 그래서 방식은 보정 방식은 컨트롤 방식, 즉 우리가 수기 가공하는 스타일로 G41이나 2가 즉 D값을 불러오게 하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그럼 장비 세팅할 때 D값, 즉 만경값, 보정값은 꼭 필요하겠죠? 예, 그 값을 꼭 데이터를 꼭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전체 다 체크를 해놓고 G코드를 뽑고 거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제 작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고 데이터는 그냥 덮어쓰기 한번 할게요. t.nc로 이제 저장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에디터 창이 열려서 전체 G코드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바꿀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편집하겠다는 의미도 좀 적었거든요. 편집하겠다. 왜 편집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쓴 사실은 이게 포스터라고 하는 내용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그 포스터 상에서 보면 MP펜이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포스트를 쓰고 있어서 그 포스트는 이렇게 좀 세팅되어 있나 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수정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에서는 사실 이 내용들은 그닥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써 있는 건 내비두고 자 여기서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지우고 자 이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여기도 뒤에도 있는 EOB도 지울게요. 프로그램 번호 그 다음에 G17 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고 뭐 절대좌표 쓰겠다 그런 의미죠. G00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곧장 바로 공구 바꾸고 막 이렇게 간다 그죠. 뭐 이것도 맞습니다만 원래 세팅을 하고 왔다고 치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원점도 한번 세팅하고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절대좌표로 공구 교환 위치까지 한번 보내주고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좀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좀 표현해 드리려고요. 공구 교환 위치 가서 Z방향만 한쪽 방향을 세워놓고 공구 바꾸고 이 다음 공적이 뭡니까? 페이스 커터 다음에 공적은 그거였죠. 센터 드릴이었죠. 그럼 여기서 뒤에다가 T2라고 해서 센터 드릴 좀 불러놔도 상관없겠죠.
이 M6은 M06인 M6은 여기 공구 교환하라는 뜻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구번호는 대기 공구로 대기시켜 놓으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게 계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쓰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값을 좀 데이터 수정하거나 수동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좀 밑으로 좀 내려다 보면 센터 드릴 아까 G80을 쓴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릴은 G83 팩트를 쓴다 그랬고 Q 값은 3 쓴다 그랬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피드 값들은 다 원하는 값 다 들어갔습니까? 예, 확인됐고 그 다음에 윤곽 쪽에 황사 그 다음에 윤곽 쪽에 정사 공구 바뀌었죠? RPM 다 바꿨었고요 아까 41이 다 나온다 그죠? 맞죠? 여기도 윤곽 황사 같아도 41이 나오죠? 컨트롤 방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정을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긴 설명은 좀 길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왼쪽에 있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의 밀링 가공 작업의 공개도면 3번에 대해서 마스터캠으로 스케치하고 경로까지 그다음에 모의 가공, NC 데이터 확인하고 편집까지 하는 캠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